안녕하세요. 시니어 100세의 김민석 전문의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25년째 신장내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콩팥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망가지는지를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아프면 통증을 알려주고 위장은 불편하면 금세 느껴지지만 콩팥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침묵 속에서 병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깨달은 한 가지 진실, 그건 콩팥은 아침 습관으로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눈을 뜨고 첫 30분 동안의 행동이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0년 후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하게 뛰고 있을지 아니면 투석실의 의자에 앉아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아침 습관 4가지입니다. 너무 일상적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콩팥이 바로 이 4가지 습관으로 조용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반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건강 정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때로는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내 아침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었구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9세 박민수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등산도 즐기고 금연과 금주도 오래전부터 실천해 왔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검사 결과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물어보는 순간 원인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아침 루틴은 이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식탁에선 된장국과 김치찌개를 함께 먹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체중 관리를 위해 아침을 거르는 날도 많았죠. 그야말로 신장을 괴롭히는 완벽한 콩팥 파괴 루틴이었습니다. 이 4가지 습관, 즉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잘못된 단식. 여러분도 이 중 한두 가지는 이미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중 첫 번째,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습관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커피요. 하루를 깨우는 의식이죠. 맞습니다. 커피는 향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잠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은 콩팥에겐 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이순자 씨는 30년 동안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일어나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거 안 마시면 머리가 멍하고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공복 커피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량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 순간 콩팥은 마치 숨이 막힌 사람처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신장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뿐 아니라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콩팥 혈압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높아진 혈압이 미세한 사고체를 터뜨리면 그 필터는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매일 커피 한 잔씩 마시며 그 사구체 수천 개가 조금씩 파괴되는 셈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복 커피는 몸속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 결과 콩팥 안에 칼슘이 쌓이며 결석이 생기죠. 신장 결석의 60%가 바로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생긴 결석은 다시 생기기 쉽고 심하면 콩팥을 막아버려 응급수술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커피를 마셔도 6시간 안에 카페인이 사라지지만 나이가 들면 18시간 이상 몸에 머무릅니다. 즉, 아침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까지 콩팥을 괴롭히는 셈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깨운다고 마신 커피 한 잔이 하루 종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커피는 2잔의 독입니다. 한 잔은 카페인 독, 또 한 잔은 탈수의 독이에요. 커피는 이뇨작용을 유발해서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특히 공복일 때는 그 탈수 속도가 더 빠릅니다. 밤새 8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인까지 들어가면 콩팥은 말 그대로 수분이 메마른 사막에 놓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물은 천천히 최소 3분에서 5분에 걸쳐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콩팥을 깨우는 진짜 모닝 루틴입니다. 공복 커피의 위험성 이제 조금 실감 나시죠? 이제 또 다른 습관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건 건강식이지 하며 매일 즐기는 또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따끈한 국물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그 친숙한 한 그릇이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국물로 아침을 시작하면 몸이 풀리고 기운이 나는 것 같죠?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이 4가지 중 매일 하나쯤은 아침상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한 그릇의 국물이 사실은 콩팥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김진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평생 살면서 아침마다 멸치로 우린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오르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던 된장국이 문제였다고요? 김진영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는 소금이 약 6지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 이하이니 아침 국물 한 그릇만으로 이미 하루 기준을 초과하는 셈이죠. 김치찌개는 평균 5g, 북어국이나 콩나물국도 비슷합니다. 싱겁게 끓였어요. 라고 하셔도 나트륨은 여전히 많습니다. 국물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절 작업을 합니다. 그 핵심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짠 국물로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혈액량이 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콩팥은 강한 압력에 시달리며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신장 손상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콩팥 안에 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세포가 부풀고 서로 눌리면서 혈류가 막힙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조직은 서서히 괴사하고 그 자리에 딱딱한 섬유질이 자라납니다. 이 과정을 신장 섬유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투석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짠 국물의 영향은 치명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역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적은 염분에도 손상이 쉽게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직접 멸치로 우려내면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멸치 자체에도 나트륨이 많습니다. 멸치 10마리로 국물을 내면 소금 3g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갑니다. 국물의 짠맛이 덜해도 실제 나트륨 함량은 꽤 높습니다. 게다가 시판되는 육수팩이나 조미료에는 MSG와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죠. 이 화학 조미료들은 신장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결국 세포가 죽고 신장이 점점 굳어집니다. 74세 박말자 씨의 경우 건강을 생각해 집에서 직접 멸치로 우린 국만 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2~3그릇씩 드셨고 결국 신장 수치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소금은 조금 넣었는데요. 하셨지만 문제는 국물 속 숨은 나트륨이었습니다. 짠 국물의 피해는 단순히 콩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여 심장과 뇌혈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결국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국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국물은 간을 맞추는 용도이지 마시는 게 아닙니다. 간을 본다고 여러 번 떠먹는 습관, 식사 후 밥 말아 먹는 습관, 모두 나트륨 과잉의 지름길입니다. 가능하면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의 맛이 밍밍하더라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아침에 짠 국물은 일시적으로는 속을 편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 소금이 콩팥을 서서히 마르게 만듭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죠. 결국 몸 전체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짠 국물의 유혹을 줄이는 것,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침마다 커피와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던 습관, 이제는 조금 바꿔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 부족은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은 특히 물에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물 마시면 속이 불편해서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안 마셔요. 차나 커피로 대신하니까 괜찮아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을 매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이진숙 씨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이분은 물보다 차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엔 늘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를 마셨고 물은 맛이 없어요 하며 하루에 한두 컵 정도밖에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지만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오셨죠. 검사 결과 콩팥 안에 커다란 결석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건 계란 노른자만 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이 넘었고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수술 후에도 콩팥 기능이 이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이미 탈수 상태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려면 그만큼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신장 세포들이 손상을 입습니다.
탈수가 계속되면 콩팥은 마지막 남은 수분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농축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진한 소변 안에는 요산, 칼슘, 인산 같은 미네랄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돌처럼 굳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시작입니다. 작은 결석 하나가 콩팥을 막으면 통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집니다.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죠. 물 부족은 결석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진해지면서 콩팥이 이를 걸러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신장 세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결국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죽은 자리에 흉터 조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손상이 매일 쌓이면 콩팥 전체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상태로 진행됩니다. 72세 정병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갈증이 나면 주스나 탄산음료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60대 후반부터 콩팥 수치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기 시작할 때 이미 신장은 절반 이상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정병호 씨는 결국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 심지어 한방차도 물이 아닙니다. 카페인이나 이뇨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습니다. 즉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잃게 되는 거죠.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탈수 효과가 2배 이상 강해집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물 한 모금 없이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콩팥에는 가장 큰 타격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꺼번에 2~3컵 마셔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콩팥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급하게 소변을 만들어 내보내야 하죠. 이런 급격한 수분 변화는 콩팥 혈류에 무리를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한 컵, 10분 뒤에 또 한 컵, 30분 안에 총 400에서 500ml 정도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게 이상적이고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깨어나고 콩팥에도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69세 한순옥 씨는 아침마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던 분이었습니다. 커피도 물이잖아요 하며 물 대신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었습니다. 원인은 만성 탈수였습니다. 커피는 물이 아니라 콩팥에 부담을 주는 자극제였던 겁니다. 습관을 바꾸고 난 뒤 한순옥 씨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죠. 몸이 덜 붓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건 콩팥의 생명선이자 우리 몸 전체의 정화 시스템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그날의 신장 상태를 결정합니다. 커피 대신 물 한 잔, 국물 대신 물 한 잔.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아침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행동이죠. 바로 잘못된 단식 습관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식은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16시간 공복이 몸을 젊게 만든다. 간헐적 단식이 만병을 예방한다 같은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적절한 단식은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의 단식, 특히 아침을 굶는 습관은 콩팥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김태수 씨는 5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날 점심 11시에 첫 식사를 하셨죠.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변색이 짙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공복이 길어지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이때 생기는 노폐물인 질소와 함물은 대부분 콩팥이 걸러내야 하죠. 즉, 단식이 길어질수록 콩팥에선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독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줄어든 상태라면 이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콩팥 안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세포가 손상되고 콩팥은 서서히 기능을 잃습니다. 67세 박영희 씨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다이어트를 2년간 꾸준히 했죠. 오전과 점심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녁 한 끼로 고기와 밥을 몰아서 드셨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콩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복 상태의 몸에 갑자기 단백질이 들어오면 콩팥은 마치 마른 논에 홍수가 밀려오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치솟고 콩팥의 미세혈관들이 터져버리죠. 단식 중에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케톤체입니다.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케톤체는 일정 수준까지는 괜찮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걸 대사성 산증이라고 하는데 콩팥은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반복되면 콩팥 세포는 지쳐버리고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75세 이광수 씨는 매일 18시간씩 단식하며 건강식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케톤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콩팥은 산성화된 혈액 속에서 계속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단식이 몸을 해독시킨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콩팥이 그 독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탈수입니다. 단식 중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까지 사라집니다. 하루 필요한 수분의 30%는 음식에서 얻는데 그걸 놓치면 만성 탈수에 빠지게 되죠. 아침 단식이 길어질수록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노폐물을 거르느라 고통받습니다. 게다가 공복이 길면 몸은 비상 모드로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잔뜩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결국 콩팥은 두 방향에서 공격받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탈수와 독소로, 다른 한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73세 윤명아 씨는 아침을 3년간 굶다가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죠. 검사 결과 단백뇨가 심하게 나왔습니다. 콩팥의 필터가 망가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던 겁니다. 건강하려고 단식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셈이네요. 그분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단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체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시간 단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한 분들은 단식으로 인해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방식이 나이 들면 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을 완전히 굶지 말고 가볍게라도 무염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미음이나 과일 또는 삶은 달걀 1개면 충분합니다. 둘째, 단식 중이라도 물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단식의 핵심은 굶는 것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것이지 수분을 끊는 게 아닙니다. 셋째, 공복 시간이 12시간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단식은 간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침 단식을 멈추고 물과 가벼운 식사를 시작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로감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소변색이 맑아지죠.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콩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은 극단이 아닙니다.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균형을 찾아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단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혹은 습관처럼 진통제 하나를 찾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쉽게 삼키는 그 한 알이 콩팥에게는 마지막 일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통제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아침에 드셔보셨을 겁니다. 밤새 허리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시큰거릴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하나를 삼키는 습관, 그게 바로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5번째 함정입니다. 저는 76세 안정호 씨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소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의사 처방이 아니라 약국에서 그냥 구입해서 복용하셨죠. 약 없이는 아침에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그 말 속에는 고통보다 습관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몸이 전신부종으로 부어오르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말기 신부전, 즉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진통제가 콩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물은 몸속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대신 콩팥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그 순간 콩팥은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세포들은 질식하듯 죽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점점 굳어집니다. 한번 손상된 콩팥 세포는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건 공복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약의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중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게다가 위산과 만나면 독성이 배가 되죠. 이 독성 물질은 혈액을 타고 콩팥까지 도달해 사구체, 즉 신장의 필터를 직접 공격합니다. 결국 필터가 녹듯이 손상되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70세 유금자 씨는 아침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빈속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죠. 결국 소변이 거품처럼 변하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의 절반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약 한 알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며 진료실에서 한참을 눈물 흘리셨습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들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할 때 중복되면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약재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연, 자연 유래라고 쓰여 있어도 정확한 성분이 표시되지 않아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고 콩팥에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성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하루면 빠져나가던 약 성분이 노년에는 3일에서 4일씩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약을 더한다면 콩팥은 쉴 틈 없이 공격을 받는 셈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통제는 아침 공복에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 지난 뒤 반드시 물 한 컵 이상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 먹는 약이라면 의사의 지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최소 용량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증을 무조건 약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온찜질,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7세 강수정 씨는 관절 보조식품을 매일 아침 챙겨 드셨습니다. 천연 성분이라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검사에서 혈액 속 납과 수은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품 안에 불법 첨가물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금속 성분들이 콩팥에 쌓여 만성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켰습니다. 한약재 건강식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복용했다가 오히려 콩팥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통제나 보조식품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콩팥은 약보다 더 섬세한 장기라는 것. 한번 손상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습관처럼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콩팥은 지금도 숨 쉬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몸의 통증을 잠시 잊기 위해 삼킨 약 한 알이 나중에는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투석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장에서 이 모든 위험한 습관을 끊고 콩팥을 살리는 황금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침 습관들, 공복 커피, 짠 국물, 물 부족, 잘못된 단식, 그리고 무심코 삼킨 진통제. 이 5가지는 모두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신장내과에서 일하면서 이 평범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콩팥을 망가뜨려 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다는 겁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리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손상된 기능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장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 30분의 선택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를 그리고 평생을 바꿉니다. 제가 치료했던 78세 조한석 씨는 2년 전만 해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 의사에게서 이제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체념했죠.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였습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5분에 걸쳐 천천히 마셨죠. 이렇게 하면 콩팥에 자극 없이 수분이 흡수됩니다. 그 다음으로 공복 커피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식사 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짠 국물 대신 무염 미역국을 선택했습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와 멸치로 맛을 내고 김치는 물에 헹궈 소금기를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상 후 30분의 황금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가벼운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했습니다. 그 결과 3달 후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개선되었고 1년 뒤에는 정상 범주에 근접했습니다. 의사로서도 믿기 힘든 결과였죠.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74세 윤복수 씨는 매일 아침 진통제를 끊고 대신 따뜻한 수건 찜질과 가벼운 다리 운동으로 통증을 관리했습니다. 6개월 후 단백뇨가 사라졌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처음에는 물 한 잔도 귀찮고 싱거운 음식이 입에 안 맞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자 몸이 스스로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회복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에 30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멈춰도 되살릴 수 있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투석을 받거나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아침에 단 30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둘째, 30분 후 무염식으로 아침을 시작하기. 셋째, 공복 커피와 진통제는 절대 금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세 달이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6개월이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아침 30분을 대충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인생을 지킬 것인가. 그 결정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한 잔의 물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직접 실천해 보신 변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100세의 김민석 전문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그리고 튼튼한 콩팥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